안녕하십니까. 조합 정상화 모임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지난 1월 31일 날 보내드렸던 조합 정상화 모임 소식지 관련해서 설명드리고 이후 상황도 같이 버무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보냈던 그 소식지에는 총 5개의 주요 사항이 있었습니다. 목차상으로는 장땡땡과 양땡땡에게 보낸 그 어떤 분이 보낸 경고 요구 편지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린교회 관련된 사항, 세 번째는 우리 조합의 비례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 조합 관련 각종 수사 및 재판의 사항에 관련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합이 가야 할 방향, 그러니까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장양에게 보낸 경고 요구 편지가 있었는데요. 이 요구 편지의 내용은 27년도에 입주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구 편지의 내용에 보면은 실제로 장양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내용은 써 있는데 다른 조합원들에게 또 이 우편이 갔고 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아파트 입주를 2029년에 한다는 그 조정모 측의 의견이 맞냐? 나는 안 믿고 싶다. 그리고 뭐 뇌물이나 수십억 착법, 조합 돈 낭비, 수십억 이권이나 화투판 지각 뭐 이런 소문은 나는 신경 안 쓴다. 그 27년에 입주한다는 약속만 구정 연휴 전에 확답해라. 답이 없으면 당신들을 뭐 해임 등의 방법을 찾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중에 보면 말미에 조정모도 장양 측에서 답변 보내는 걸 기다려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도 그때까지로 기다리기로 했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장양에게 보낸 경고 요구 편지였는데요. 뭐 여기도 보면 제 이름을 밝히지 못해 미안하지만 이렇게 시작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의심되는 사항 적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 이분 이건 좀 틀린 것 같은데 이 양이사한테 오빠가 없는 걸로 알아요. 저는 어느 없고 남동생이 있는 걸 아는데 아마 이거는 이분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보면 29년 입주라는 말이 도저히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좀 알아보았는데 조합장에 전화했는데 안 받더래요. 근데 비대위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말을 자기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했던 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27년에는 분명히 조합을 입주시켜 다오. 그래서 만약에 그 포함된 소식지를 설날 연휴,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이전에 보내달라.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여기 아까 제가 얘기한 이제 조 비대위한테 좀 기다려라. 이 얘기인데, 이분이 어찌됐든 이런 요구에 대해서 장양 측이 그래도 소식지를 보냈어요. 2월 6일 날 아마 보낸 것 같은데 저는 어제 저희 집에는 안 왔고 다른 분 통해 받은 거를 제가 수령을 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니까 주요 내용이 이거예요. 24년에는 설계 변경 업무를 할 거고 수로암고 이설공사, 하수관 이설공사, 상수도 이설공사를 한답니다. 하수관 이설공사나 상수도 이설공사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수로암고 이설공사가 가장 큰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25년에 평형변경 신청을 한다고 하죠. 이거 안 한다고 몇 번 얘기를 하던데 현실적으로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19년인가 그랬던 조합원 분양 신청했던 거는 헛돈 쓴 겁니다. 누구 배만 불러준 거죠. 누구 배라는 거는 아실 만한 분은 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 착공 예정이라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에 비대위의 사업 방해 및 민원이 많을 경우에는 지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대위 사업 방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핑계를 대고 싶은 겁니다. 저에 대해서. 그런데 민원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동마아파트에서 난리를 치고 있죠. 동마아파트 민원의 촉발자가 누군지는 저는 대략 감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그렇게 촉발을 시켜놓고 민원이 없을 거야? 없을 수가 없죠. 동마아파트가 민원 많이 제기할 겁니다. 결국은 25년 상반기 착공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스스로 자인한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면 결국 2026년 착공이 현실이 될 겁니다. 빨라야. 그건 참 불쌍한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내용 중에 또 하나를 보면 수로암고 하수관의 이설공사를 2024년 올해 진행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아파트 착공을 우리는 바로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어야 아파트 위치에 주변 아파트 산에서 내려오는 오수, 하수, 우수가 우리 구역 지하로 합류되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발전된 변명이에요. 왜냐면은 조합에서는 착공
하수관 이설 공사를 조합이 아니고 서울시나 관악구청이 해줘야 되는데 그 관에서 안 해주니까 어차피 어쩔 수 없어서 우리 돈으로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그런 거짓 설명을 해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관악경찰서에 업무방해, 허위사실을 설명하면서 업무방해를 했다고 제가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여기서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안 했어요. 아마 또 그런 거짓말을 하면 제가 또 고소할까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린교회 관련된 사항인데요. 성린교회 관련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축비가 협상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공사를 하는 동안에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임시 예배 시설을 어떻게 할지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성립교회는 이주를 하고 협상을 응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건축비 협상은 2013년에 공증된 합의를 재협상하자고 지금 요구해. 결국은 돈을 올려달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조합이 이 협상에 임해서 합의안이 조정 중입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저는 그 3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그게 정확치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미 이게 2014년 공증까지 됐어요. 근데 왜 재협상을 할까요? 왜 응할까요, 우리가? 공증까지 된 합의를 상대방, 그러니까 교회가 갑이라고 치고 다시 하자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재협상에 임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과거 지계진 조합장은 미친놈이라서 이 의미 없는 공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당시에 2013년에 합의를 한 상태에서는 교회 측도 그렇고 우리 조합 측도 그렇고 이 협상안은 서로 나중에 발뺌하기 없어 라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공증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성린교회 이후에 고향교회가 협상을 했는데 성린교회가 볼 때는 고향교회가 자기들보다 더 많이 받아간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린교회가 우리 그거 안 되겠어 더 내놔 하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거에 응해야 될까요? 안 응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 예배시설 관련된 건데요. 작년 8월에 계약을 했고 11월에 이제 잔금을 치러서 들어가기로 한 미림여고 옆에 청암독서실이 계약이 개시됐죠. 보증금이 2억이고 월차임이 1,760만 원입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에요. 2년이 아니고요. 그리고 청암독서실은 원래 교육관 용도로 사용하고 예배를 위한 시설은 별도로 확보하고자 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24년 1월에 성린교회가 직접 임시 예배시설 교육관을 새로 찾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찾겠다고 하는 문자 메시지가 신림동의 많은 중개업자들한테 문자가 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얘기가 교육관하고 예배가 한꺼번에 가능한 건물을 교회가 찾았다는 얘기가 있고 이 계약을 할 거라는 얘기가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 금액이 이미 전달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장소로 여기로 가면 이 청암독서실을 했던 계약은 어떻게 되죠? 이게 월차임 1,760만 원에 4년에 12개월 하면 8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2억에 7년간 이자,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돈 이자 내고 있죠. 이게 금리가 제가 알기로는 6%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 이자만 해도 8억 4천만 원 정도,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용도 저희가 내야 되고 또 여기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내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 엘리베이터 관계된 비용 아마 모조리 저희가 다 내야 될 거예요. 그런 비용 다 가능하면 약 11억 5천에서 12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금액들은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인데요. 지난 23년 11월 10일에 안모라는 조합원이 조합에다가 정비사업 정비몽땅이라는 홈페이지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인데 이분 말씀에 의하면 22년도 제13차 이사회 중에 조합에서 계약한 임시 예배시설에 교회가 입주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이사회에 나온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급을 하냐 이걸 묻는 거죠. 그 다음에 22년 제7차 대의원회의 중 조합장이 합의가 도출되어야 22년 11월 25일에 잔금을 치르고 최종 계약한다는 내용과 상이하게 합의가 도출이 안 됐는데 왜 잔금을 납부했냐? 왜 잔금을 납부해서 그 계약이 개시되게 했냐? 이런 거를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 체결 후 비어있는 공간에서 1년째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합에서는 절차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느냐? 사실 날카롭게 따지는 거죠.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질문하고 한 달 있다가 장땡땡이 답변을 합니다. 근데 읽어드리면 현재 성림교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협의 진행 중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기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체 시설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교회 측과 협의하에 진행한 업무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족한 답변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답변입니다. 그런 답변을 해서 어쨌든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번째, 요게 만약에 이행이 되면 저는 요걸 가지고 사실은 실제적인 책임을 따져 물을 생각입니다. 그때는 이 안모 조합원님의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저는. 자, 그 다음 우리 조합의 비례율,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예요. 그리고 지난 8월에 조합이 저를 형사고소했어요. 형사고소를 한 거는 그 허위사실을 떠들었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 중에 비례율과 관계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랑 연계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비례율 예측은 제가 2023년 8월에 제가 예측한 비례율은 마이너스 2.89%예요. 세상에 마이너스 비례율이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때 비례율은 임시 분양, 조합은 일반 분양가를 너무 낮게, 그러니까 2018년, 19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거는 할 수 없으니 일반가를 현실적인 3,200만 원 정도 인상을 해서 예상을 했을 때는 60%가 나옵니다. 우리 조합 구역에 3,200만 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하기가 참 애매하겠습니다만은 위에 3구역이 3천만 원에 분양을 했고 3천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그래도 분양이 잘 됐어요. 표면적으로는. 나중에는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만은 결국 이렇게 분양을 한 것 때문에 고분양가로 분양을 해서 3구역은 약 600억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답니다. 거기 제가 알기로는 3구역 조합원 숫자가 4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600억 원의 잉여금이 생겼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금액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3,2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우리 조합의 비례율은 60%입니다. 그리고 조합장이 저를 형사고소했다 그랬어요. 저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합니다. 유튜브 소식 중에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인 제가 범죄를 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허위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난 1월 22일에 경찰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제가 기소가 되는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짜 비례율은 얼마냐? 제가 23년 8월에 예상한 비례율 이거 60%,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상한 거예요. 만약에 신림상고의 일반 분양 3천만 원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조합의 비례율은 47%, 절반이 안 됩니다. 이 비례율이 사실은 좀 황당한 얘기인데 우리 조합의 매우 높은 어느 임원이 그랬답니다. 근데 비례율이 뭐야? 라고 물었다는 황당한 얘기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 절반의 비례율이 절반만 적용된다는 얘기는요. 우리들의 재산이 그냥 반이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이 참 황당한 얘기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최근 시공사 롯데가 매우 위험합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했고 그 다음이 롯데라는 얘기가 팽배하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장땡땡이 저를 고소한 형사고소장을 보면 여기죠. 신림이 재정비 촉진구역 조합장 장땡땡 피고소인 접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이게 작은 글씨라 여기다 옮겨 적었어요.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 결의하는 안건들의 인상이 예정되는 사업비는 150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고소장은 장땡땡이 쓴 거 아니에요. 장땡땡이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한테 써달라고 그랬겠죠. 그 변호사가 노민지 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걔는 이 150억이 참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150억 원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피고소인 이상재는 이번 총회로 인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가 1,000억 원을 훨씬 넘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예훼손하고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증명을 다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기소되고 이게 유죄 판결을 받는지 아닌지를 보면은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아닌지 판단이 되시겠죠. 이건 그걸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1,000억 원이 훨씬 넘는다는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 관련 각종 수사 및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그 조합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일단 크게 두 가지만 중요해요. 요거랑 요거랑인데 조합장이 뇌물재판에 2심 재판이 이제 곧 시작할 건데요. 이 뇌물수수가 무죄라고 조합장이 주장했고 검찰은 이제 계속 2심에서는 유죄 입증을 노력할 거예요. 근데 이 뇌물수수 재판과는 별도로 제가 그 1심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재판부도 설사 이거를 뇌물로 볼 수 없을지 몰라도 그 조합의 용역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장땡땡의 목적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업체한테 지불하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다라고 고소를 했고 며칠 전에 가서 고소인 진술까지 마쳤습니다. 요거는 저는 이게 상당히 기대하는 그 수사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조합장 등이 저에게 요구한 1억 2천만 원짜리 손해배상이 2심에 있었습니다. 2심 결론이 지난 1월 31일자에 있었는데요. 이게 1심에서 1억 2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2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불복해서 2심을 청구한 거고요. 1월 31일 항소가 기각됐어요. 결국은 1심에서 했던 20만 원을 배상해라라고 그대로 유지가 된 겁니다. 참 한심하지 않나요? 1억 2천 청구했는데 20만 원. 참고로 이거 소송 비용 여러분들이 냈습니다. 조합원들이. 요거 소송 비용에 대해서 사실은 조합만 청구한 게 아니고 장땡땡 개인, 그 다음에 양땡땡 언니,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청구한 돈까지도 모두 망라해서 조합의 돈으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업무상 배임 혹은 횡령으로 제가 고소를 했고 요것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합이 가야 할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제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조합이 결국은 답인데 장땡땡 양땡땡이 조합의 주인인가요? 아니죠.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은 즉시 착공하고 조기에 입주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획기적으로 비례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요 계약을 변경해야 되고요. 불필요한 계약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계약 파기해야 되고 각종 낭비 요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하는 OS를 근절해야 한다고 썼는데요. 실제로 우리 조합이 대의원할 때마다 약 700만 원, 총회할 때마다 1억 혹은 2억씩 OS 비용이 들어가요. 이게 요즘같이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이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의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만 써서 줘도 그 참석했다고 해서 5만 원씩 줘요. 그거 안 내겠습니까 대의원들이? 그런데 그걸 굳이 받아야 되겠다고 70명한테 700 몇십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좀 황당한 일인데 그런 OS 근절해야 됩니다. OS의 돈도 문제지만 사실은 OS가 다니면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왜곡해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공개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조합은 이사들에게도 이사회의의 내용이 사전 배포가 금지되어 있어요. 이게 이사회에 가서 몇몇 이사들이 아니 우리 좀 내용 좀 알고 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양땡땡하고 김땡땡이라는 인간이 이사회에게 내용을 사전 배포하면은 뭐 업무상 배임이 된다나 뭐 어쩐다나 하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이사회제를 지금도 안 주고 있습니다. 이 미친 짓이에요. 자, 그 다음에 투명하고 정기적인 업무 보고를 조합원들이 받아야 됩니다. 현재 교회 협상 등과 관련한 깜깜이 운영이 대표적인 폐악입니다. 아까 안모 조합원이 요구한 그렇게 공식적인 질문에 있어서도 거기 답변에서 무슨 내용이 있는 게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제 맨 마지막에 2월 10일까지 27년 입주에 대한 조합과 시공사의 약속이 없으면 이라고 되는데 약속 없었습니다. 오늘까지는. 그리고 어제 받은 그
그 소식지 내용에도 27년 입주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조건부로 그 비대위의 방해나 민원이 없다면 25년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28년 상반기 입주예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27년 입주는. 제가 볼 때는 29년 입주가 현재로서는 장양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임원 해임을 위한 임원 소집 요구서를 좀 작성해 주십시오. 여기 제 전화번호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필요한 총회 소집 요구서의 수는 136장이 필요합니다. 20%거든요. 근데 현재 확보하고 있는 소집 요구서는 126장입니다. 10장 부족해요. 근데 이거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하고자 하는 조합 소집 요구서의 수는 저희는 150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족한 거는 150장에서 126장 빼기해서 24장이 현재 필요합니다. 좀 지금 조합이 잘못 가고 있고 이대로 그대로 가면 안 된다고 많은 분이 동조를 하시면서도 아니 지금 와서 그렇게 흔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도 조합원 여러분들의 그 총회 소집 요구서 그게 꼭 필요하니까 그걸 좀 연락 주셔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정 지나고 나면 그 작성 그 양식을 포함해서 소식지를 다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